막시와 셀리. 오씨. 평소 밤에 잘 때 가위에 자주 눌리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날도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을 받았고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게 되었죠.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옆에서 어떤 지긋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야, 알람 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분조차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핸드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아, 뭐야, 알람이 울리네. 그런데 가위에 눌린 것 치고는 다행스럽게도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핸드폰을 들어 알람을 끄게 되었죠. 근데 막상 핸드폰을 보니까 오늘 주말이지?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자야겠다 생각을 한 남자가 자기 전에 아까 목소리가 들렸던 그곳을 한번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새우처럼 이렇게 굽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뭐 평소처럼 귀신을 내가 보는 거겠지 생각을 하고 다시 눕게 되었어요. 그런데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니 야, 전화 온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1분이 지나지 않아 전화가 오게 되었고 받아보니 친구였어요. 잠결이라 너무 힘들어서 야, 나중에 통화하자 이러고 겨우겨우 끊게 되었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자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야, 너 속 쓰리지? 네 속이 왜 쓰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부터, 아니 몇 달 전부터 위가 계속해서 쓰리기 시작했어요. 뭐 이건 늘 있었던 고질병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뭐지? 왜 속이 쓰린 거지?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귀신이 하는 말이 너무 소름이었어요. 야, 너 전생에 약 먹고 뒤졌잖아. 그러니까 네 속이 쓰리지. 어느 도시에 살던 한 남학생이 여름방학이 되어서 할머니가 있는 시골로 잠깐 놀러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남자아이는 조금 제멋대로인 성격에 항상 놀러 가도 친구들을 사귀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이 남자아이에게도 친구가 생겼어요. 굉장히 순박해 보이고 순수한 아이였죠. 그 아이는 이 도시에서 온 남자아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넌 정말 대단해. 넌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더욱더 우쭐댔죠. 마치 부하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놀고 있던 어느 날 이 도시에서 온 남자아이가 그 시골 아이한테 너 내 장난감 뭐든지 다 빌려줄게. 여기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비싼 로봇 장난감이나 이런 건 다 내팽겨치고 그냥 별 보잘것없는 유리구슬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그렇게 갖고 싶어? 하니까 너무 예쁘잖아. 나 이거 너무 갖고 싶다. 그래,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너 가져.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시골 아이가 와서 조금 희한한 말을 했어요. 야, 근데 그 유리구슬 너가 만든 거 맞지? 난 왜 이렇게 그게 만들기 힘들까?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유리구슬은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평범한 싸구려 구슬이었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했지만 괜히 우쭐대고 싶은 마음에 맞아, 내가 만든 거 맞아.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조금만 팁을 주면 안 될까? 대체 어떻게 만드는데? 해서 이 도시 아이는 뭐 그냥 수분 공급 대충 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골 아이가 알았어. 나도 나 나름대로 요령을 터득해서 잘 만들어 볼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방학이 끝나서 그 도시 아이는 다시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시골 아이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죠. 이제서야 이렇게 친한 친구를 찾았는데 벌써 가버리면 어떡해. 너 없으면 심심해서 어떡해. 대신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온 아이는 무슨 선물? 이랬죠. 그랬더니 뭐 벌써 잊은 거야? 내가 구슬 만들고 있다 했잖아. 그거 특별히 너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는 날이 되어서 도시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터미널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시골 아이가 뛰어오면서 말했죠. 안 늦었네. 다행이다.
내가 너 주려고 제일 예쁜 걸로 만들었어. 자, 여기 받아줘. 하면서 이렇게 건네는 거예요. 고마워. 하고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엄마한테 가서 나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 하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고 말았어요. 그건 구슬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고양이의 눈알이었거든요. 어떤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태권도장에 지인이 있어서 자주 놀러 가게 되었죠. 그렇게 어느 날 거기에 계셨던 어떤 사범님이 야, 우리 맨날 여기 있는 거 지겹지 않냐? 한 번 정도는 놀러 갔다 오자. 그런데 우리 시간이 좀 안 되니까 당일치기 어때? 라고 얘기해서 몇몇 지인들을 불러 모아 놀러 가게 되었죠. 그렇게 신나게 놀러 갔지만 당일치기 여행이라 다들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중에서는 미시령 고개도 있었죠. 다들 너무 피곤했던지 그 미시령 고개로 올라올 즈음에는 다들 잠에 빠지게 되었죠. 운전했던 그 형만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자꾸만 욕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빡빡 밟아대는 거예요. 너무 피곤했지만 이 형이 자꾸 욕하는 소리와 브레이크를 빡빡 밟는 그 타이밍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며시 눈을 떠서 그 형한테 물어보게 되었죠. 아, 형,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욕을 하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대요? 그랬더니 그 형이 야, 저기 하이빔 날라오는 거 안 보이냐? 아니, 어디서 이렇게 날라오는 거야? 누가 자동차로 하이빔 날리잖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이빔이 날라오지 않았어요. 아, 형 잘못 본 거겠죠. 그랬더니 그때 형이 야, 지금도 저거 안 보이냐? 야, 아 진짜 어떤 새끼야. 자꾸 누가 이렇게 눈부시게 하이빔을 날려대는 거야. 형이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 형 일단은 아무래도 형이 졸린 것 같으니까 우리 저쪽에 식당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앞에 잠깐 세웠다가 가요. 안 되겠어, 이거 위험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부 다 그 식당에 내려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 식당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밥을 먹는데 무뚝뚝한 할머니의 표정과는 다르게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형, 이거 우리 올라가서도 이거 꼭 먹어야겠다. 이거 포장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머니, 이거 5인분만 더 포장해 주세요. 라고 주문하게 되었죠. 그렇게 음식 한 보따리를 가지고 차에 탔는데 아, 밥을 먹어서 그런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도 겨우겨우 눈을 떠서 서로 으쌰으쌰 힘을 내주며 다시 운전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 아,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 형이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근처에 있는 모텔을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텔 입구에 있는 아저씨에게 아, 아저씨, 여기 밑에 있는 식당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배가 부른데 피곤해져서 더 이상 집에 못 가서 여기 모텔에서 자고 가려고 들렸어요. 라고 푸념을 떨어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학생들 무슨 소리야. 여기 근처에 식당이 없는데. 아니, 저기 아래쪽에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지금 저희 배부르게 먹고 왔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학생들 나랑 내기할래? 여기 식당 없다니까. 너무 소름이 끼쳐서 아저씨 증거 있어요. 여기서 5인분이나 음식 시켜갖고 왔거든요. 보실래요? 하면서 차로 갔어요. 그런데 음식들이 없는 거예요. 뭐야? 어디 간 거야? 정말 소름이 끼쳐서 아저씨, 그럼 저희 식당 가볼 테니까 아저씨 한번 따라와 보세요. 라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저씨와 함께 그 식당을 갔는데 정말 너무 소름 끼치게도 그 식당은 문이 닫혀있고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식당 안에는 먼지들이 자욱하게 껴있었죠. 그러니까 그 식당은 흉가였던 거예요.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피곤했던 나머지 아저씨, 저희 그냥 다시 모텔로 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곤해서 저희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라고 얘기하고 모텔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뒤에서 운전하면서 따라오던 그 모텔 사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야, 길 잘못 들었나? 저기 모텔 맞잖아. 일단 우리 가서 기다리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텔로 운전해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텔에 도착한 우리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도착한 그 모텔도 역시나 흉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갔었던 그 사장은 끝내 오지 않았죠. 너무 소름이 끼쳐서 다 같이 다시 차에 탔는데 더 소름 끼치는 건 차에 아까 5인분이라고 쌓았던 그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들 여러분이 다 썩은 음식에 빈 소주병이었어요. 대체 우린 뭘 가지고 온 거지? 그 음식들을 전부 다 차 밖으로 내버리고 미친 듯이 운전을 해서 집에 부랴부랴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미시령국에 있는 모텔과 식당을 검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모텔과 식당은 옛날에 한 가족이 같이 운영을 했대요. 그런데 그 가족이 미시령 고개를 운전해서 올라오다가 반대편에 있는 어떤 차가 하이빔을 잘못 쏴서 거기에 눈이 부신 나머지 차를 잠깐 틀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화물차에 박아서 온 가족이 그날 전부 다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날 저희가 본 그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무용이 타임! 이 이야기는 댓글로 전우철님께서 제보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와 신입 간호사가 3층에 있는 수술실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 3층 수술실을 눌렀는데 지하 1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 저 끝에서 어떤 여자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는 열린 버튼을 누르고 의사들은 급하게 닫힌 버튼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아니 저 여자분 타러 오시잖아요. 기다려주셔야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그 여자 손목에 죽은 사람들만 차는 팔찌가 있다고. 그걸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간호사의 대답을 듣고 의사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간호사가 했던 말은 이것처럼요. 그니까 그 간호사도 죽은 사람만 차고 있던 팔찌를 차고 있었던 거죠.